최근에 한 유명 배우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대중을 실망시키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뭔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달궜죠.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는 게 맞냐, 이걸 두고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의 화자는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뭘까요? 네, 이 분석의 핵심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실수 좀 했다고 해서 사회가 그 사람을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잖아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 태도라는 거죠. 즉,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배우려는 노력이 없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공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는 공인이라고 하면 연예인이나 정치인 정도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분석에서는 그 의미를 훨씬 넓게 봅니다.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분석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규칙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특히 분노나 불평 같은 것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해요. 대신에 자기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고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공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물결처럼 사회 전체로 쫙 퍼져나가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주장이죠. 화자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불평불만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진단하는데요. 그 원인을 바로 교수, 종교인, 정치인, 연예인 같은 공인들에게서 찾습니다. 그들이 먼저 불평을 쏟아내니까 국민들도 따라서 불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아니,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럴 때 불평하는 건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이 분석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대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그 원인을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이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듭니다. 자,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제일 힘들죠? 당연히 사기당한 나입니다.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럼 다음 질문. 누구 잘못 때문에 내가 힘든가? 여기서 화자는 아주 도발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사기를 당한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하기 전에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그냥 사기 사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거나 사업이 어려운 문제까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사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죠. 지금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하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개인의 성찰과 책임이 현대사회에서 이렇게나 중요해졌을까요? 화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결혼의 목적이 가문을 잇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부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 서로가 지식을 갖춰야 하죠. 그만큼 사회가 발전했고 이제 개인에게 요구되는 수준도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분석에서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공인이라는 선언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화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지식과 재능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알게 모르게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가 공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왜 사회는 더 좋아지지 않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뭔가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빠진 조각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식 교육이 아니에요. 화자가 말하는 건 바로 사회 교육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 지위를 어떻게 하면 사회를 위해 바르게 쓸 수 있는지를 배우는 교육이에요. 다른 말로는 인성교육 또는 리더십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교육이 없으니까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회장님은 회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재능, 지위는 다 가졌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는 배우지 못한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왜 몰락하는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분석은 그냥 사회 비판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공인이라면 바로 나에게 지금 내 역할에 필요한 사회교육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부터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